자, 그 다음은요. 해경 501 함장은 왜 체포? 자, 표현이 좀 거칠지만 거친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해양경찰에 501함이 있고 그 501함의 함장은 501함의 그 승조원들, 해양경찰분들과 함께 이 천안함이 침몰해 있는 천안함이 표류하고 있는 장소로 가서 총 58명의 승조원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56명, 2명을 제외한 56명을 구조해서 그 해군 측에 인계를 합니다. 언론들은 이 501 함의 해양경찰을 영웅, 구조의 영웅 정도로까지 칭찬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501 함이 3월 30일 날 구조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고 인천항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501함이 돌아왔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해설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으로 보입니까? 자, 이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편집하신 분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권력은 환대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분이 해경 501 함장 그리고 천안함 승조원들을 구조하신 분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이 바다에서 무슨 큰 잘못을 하고 돌아온 분을 이거 체포하는 현장 같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신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해양경찰 501함은 천안함 승조원 58명 중에 56명을 구조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잘했고 그 힘든 바다에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자기 인천 해양경찰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모셔가요. 이렇게 모셔가요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고 이렇게 끌고 가요. 그렇죠? 이건 끌고 가는 거죠. 모습이 딱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도착하신 분을 끌고 가고 그리고 낮이 되어서야 이 501 함장은 이제 국민 앞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요 시간의 간격, 요 장소에 한번 어디 들렀다 온 이 관계를 보면 우리는 무리하지 않고 쉽게 상식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뭡니까? 입단속을 시켰다. 뭔가 정상적으로 국민 앞에 보고 듣고 행동한 그런 것을 그대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기자회견 내용을 더하고 빼고를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포하듯이 끌고 갔다. 그리고 낮에 오후에 기자회견을 시켰다.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의 상식적인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501 함장이 501 함을 끌고 인천에 도착하면 그 도착지에서 기자들이 쭉 둘러선 곳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증언을 하고 해설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고 어디론가 이렇게 끌고 갔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501 함정이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기자들 앞엔 얘기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내릴 때는 무전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전으로 한다면 핸드폰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대체로 무전으로 지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무전으로 지시를 하면 충분한 시간이 되죠. 26일 날 저녁에 구조를 하고 30날 도착을 했으니 시간이 정말 넉넉하잖아요.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하거나 그런 시간이 정말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착해서야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전이나 기타 이런 걸로 하면 증거가 남잖아요. 그렇죠? 특히 무전 같은 거는 통화 내역이 기록이 돼요. 제 생각엔 그걸 피해야 할 정도의 어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끌고 가서 그것을 주입시키고 그 내용을 빼고 이거를 시키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가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이런 상황을 대놓고 연출을 해도 될 정도로 이런 게 세상에 이런 내용이 세상에 나가거나 말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판단으로 이런 장면을 서슴없이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대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501 함장은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58명 중에서 56명을 구조했습니다. 국방부 발표대로 보자면 평온한 상태에서 큰 일 없이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끌고 가서 입단속을 시켰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사람을 구조할 때 입단속을 시킬 내용이라면 사람에 관한 일일 겁니다. 국방부가 이승주원 구조 사실을 보고서에 넣을 때는 구조 장면을 정확하게 과연 국민에게 알린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왔다면 어쩌면 평온하게 별 탈 없이 58명의 승조원을 구조해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직격으로 의심이 가는 그런 하나의 정황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조 현장에서 돌아온 사람을 왜 이렇게 끌고 가야만 되냐고요. 그래서 501 함장이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 구조 현장에 대해서 이 시간대가 아닌 누군가에게 끌려간 다음에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 501 함장은 왜 체포하듯이 새벽에 끌고 갔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구조 현장이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의심을 하겠습니다. 구조 현장에 문제가 없었다면 뭐 숨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장면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문제를 숨기기 위한 것, 더 정확히라면 승조원이나 인원 혹은 상황, 승조원 구조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입을 맞추려고 혹은 숨기려고 그렇게 먼저 체포하듯이 끌고 갔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는 국방부를 믿고 그 당시의 정부를 믿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언론들도 믿어요.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믿는데 국방부, 정부, 언론들은 국민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해경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가장 중요한 함수가 침몰해서 바닷속으로 빠지는 그 침몰 장면이 없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장면을 공개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근데 이상한 게 이 장면을 국방부에게 달라, 정부에게 달라, 해경에게 달라 해서 공개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이 이 장면을 찾아서 왜 그 장면을 달라, 그 장면을 공개해야겠다. 그러지를 않았다고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걸 달리 해석하면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은 침몰 장면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같이 숨기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경 동영상이 있어요. 구조 시작 전부터, 아니 천안함 발견 시부터 시작해서 쭉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침몰 장면만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해경 501함이 약 10시 20분쯤에 천안함 함수가 이렇게 표류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 구조를 하려고 해요. 접근을 하려는데 주변에 미리 도착했던 해군 고석정들이 있는데 접근하지 말라고 해요. 10시 20분쯤에 도착했는데 10시 40분이 되도록 구조 작업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쯤이 되어서야 옥신각신하다가 리포트만 보냅니다. 자, 그러면 해경 501함은 좀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그게 100m인지 300m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해경함이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서치라이트만 비추고
그리고 리포트만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해경하면은 CCTV가 있습니다. CCTV. 이 CCTV가 찍습니다. 이렇게 찍는데, 이 CCTV가 천안함 함수를 찍는 그 상황은 곧바로 인천해양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찍는 CCTV의 내용이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려져서 인공위성에서 바로 인천해양경찰로 해양경찰청 본부 지휘실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신 분이 뭐 대부분이겠지만 모르신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경찰의 CCTV는 촬영하는 그 즉시 인천에 있는 인천해양경찰청 지휘소로 바로 송출이 돼서 그 지휘소에서 바로 그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양경찰에게 이렇다 저렇다 지휘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버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한 대의 기록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 한 대의 기록만 해도 천안함 함수를 발견할 때부터 함수가 침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26일 날 저녁인데 30날 인천 항공에 도착할 때까지 전체의 화면이 다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501 하면은 두 대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가 있죠. 리포트. 이 두 대의 리포트가 각각 한 대씩의 사람이 직접 촬영하는 촬영 도구가 있습니다. 구조하는 내내 촬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501함만 도착한 게 아닙니다. 또 한 대의 해경 1002호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럼 1002호도 리포트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2호의 CCTV 한 대, 리포트에 또 두 대. 자, 촬영 도구가 해양경찰만 자그마치 최소 기본적으로 6개입니다. 6개. 그리고요, 해경 고속정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4대인지 5대인지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정들이요, 각각 촬영 도구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멀리 나가는 고속정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현장을 촬영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지휘부에서 어떤 공과를, 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연평 제1해전 그 동영상 보십시오. 이게 연평 제1해전 동영상입니다. 자, 이게 1999년 겁니다.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는 그 전투 현장을 그대로 촬영하는,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촬영을 해야 그 상황을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중요한 전쟁 범죄인지 어떤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고속정들도 다 촬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장면을. 자,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이런 대형 초계암이 표류를 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장면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 10년에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이런 장면 대한민국 해군사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장면은 반드시 촬영을 해야죠. 안 하면 징계감 아닙니까? 자,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귀중한 순간을. 그러면 보십시오. 천안함 함수가 구조를 하고 표류를 하고 구조 작업을 하고 침몰할 때까지 약 몇 대가 지금 촬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소 10대. 최소 10대의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또한 고석종은 구조 작업을 안 했으므로 각 개인이 수동 카메라로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 작업 안 하고 해경의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석종은 최소한 11시 좀 넘을 때까지는 보고만 있었거든요. 접근도 안 하고 하다못해 이 천안함 함수 위에 그 구명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구명복조차 던져주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고요. 카메라가 최소한 10개는 있을 테니 천안함 함수의 침몰 장면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 곱하기 10개. 그러면 1000% 있는 겁니다. 최소한 카메라 10개 정도가 10개의 장소에서 10가지 방법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장면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침몰 장면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 침몰 장면이 없다. 그러면 왜 없을까요? 침몰 장면을 숨겨야 될 이유가 뭘까요? 침몰 장면을 숨기는 이유는 침몰 장면에 숨겨야 할 상황이 존재한다. 무언가 침몰을 할 때 일반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될 어떤 아주 나쁜 상황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조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 현장에서 숨겨야 할 상황은 뭘까요? 여기에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침몰하면서 사람이 같이 빠졌다든가 침몰하면서 사람이 막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런 현장이 찍혔다든가 이런 상황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찍혔다면 아이고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이게 언론이 보도해준 백령도의 남쪽에 설치된 그
TOD 카메라 설치 장소들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자, 지금 우리가 TOD 화면으로 보는 건 요 장소에서 찍은 거 하나만 국방부가 공개했습니다. 요 가까운데, 처음에 충돌 장소와 가까운데 요쪽에 있는 건 아직 공개도 안 했어요. 이걸 공개를 안 했어요. 자, 그거는 별도 문제고요. 천안함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를 해서 이렇게 와서 요 앞에서 침몰했습니다. 요 앞에서 침몰을 했으니, 여기서 침몰을 했으니 요 가까이 있는 요 TOD 카메라, 요 TOD 카메라, 요 TOD 카메라, 그리고 이 카메라도 역시 계속 TOD를 계속 서치해 가면서 이 침몰 장소를 촬영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장이 나오면 백령도 TOD에서는, TOD 초소는 이런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TOD 설치 사상 최초로 발생한 천안함 함수가 구조 반토막이 나서 표류를 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그리고 곧 여기서 침몰을 하는데, 이 TOD 카메라들이 이 장면을 찍지 않는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생생하게 찍어야죠. 생생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백령도 TOD 초소도 침몰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함수가 여기서 침몰하는데 TOD 카메라가 나는 몰라 그러고 딱 안 찍어요. 함수가 구조를 하고 침몰을 했는데 안 찍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천안함 함수가 침몰할 당시 어떻게 침몰했는지 그 TOD는 존재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게 국가 기밀입니까? 함수가 침몰하는 게 국가 기밀입니까? 이건 국민에게 꼭 알려서 이 사건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오히려 널리 알려주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함수의 침몰 TOD 영상은 왜 비공개?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어서 비공개를 해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야 할 상황의 존재. 뭔가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뭘 숨겨야 될까요? 자, 그 상황은 사람을 구조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구조하는 상황에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숨길 때는 사람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국방부의 발표대로는 함수의 58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해경 501함이 리포트를 보내서 순차적으로 56명을 구조하는 아주 순조로운 구조 작업을 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고속정도 4대에서 5대가 옆에 있었고 또 다른 해경 1002함도 있었습니다. 넉넉하죠, 구조 자원이. 뭐 이 정도면 오히려 완벽하게 구조를 못하면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이쪽에 리포터가 2대가 있고 501함에도 리포터가 2대가 있어서 주로 501함의 리포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큰 문제가 될 게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2명이 비죠. 이 2명이 민간 어선이 구조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라? 이 구조가 순탄치 않았네.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민간 어선을 불렀다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세요. 함수의 58명을 501함이 순차적으로 잘 구조했는데 민간 어선을 왜 부릅니까? 그리고 실제로 민간 어선이 2명을 구조했다고 국방부가 기록을 해야 할 정도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단순하게 요 내용만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구조는 국방부 말대로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구조 범위가, 구조해야 할 구조 범위가 천안함 함수 요 승조원이 타고 있는 요 작은 범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조는 천안함 함수에서 요 리포트가 한 대씩 가서 이렇게 가서 승조원들을 요렇게 한 명씩 잘 태워서 일로 와서 이렇게 다시 해경함에 싣는 요 과정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돌발 상황, 어떤 급한 상황이 있어서 천안함 58명의 승조원 중에서 약 절반 정도 전후되는 인원이 바다로, 사방으로 이렇게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깜깜한 밤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조 범위가 넓어지면 바다라는 것은 360도로 확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이 자원 가지고도 안 돼서 민간 어선을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어선의 증언인을 신문기사로 쓴 일부의 기사는 자, 이 보도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업 지도를 마치고 214호 어업 지도선 선장은
무전을 받고 선원 구조해달라는 무전을 받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 천안함이 보였다. 군인 수십 명이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상당수 승조원이 이미 물속으로 뛰어내린 뒤였다. 현장에는 해군과 해양경찰보트 4대가 빙빙 돌며 물에 빠진 장병들을 태우고 있었다. 보트는 경비함 쪽으로 옮겨 태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기사들도 더 있습니다. 저런 비슷한 약간 다른 상황으로 표현한 것이 더 있습니다. 즉, 순조롭게 구조작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58명 중에서 약 절반 내외가 어떤 함수가 급박하게 침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쳐서 구조 리포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내린다던가 미리 던져놓은 고무보트, 이 리포트가 아니라 동력이 없는 고무로 된 고무보트를 향해서 뭐 제대로 잘 뛰어내린 사람도 있겠지만 고무보트 주변으로 뛰어내려서 고무보트를 잡는 이런 상황, 또는 고무보트가 없어서 아예 맨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사진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분이 아마 국방에 나와서 구조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국방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어떤 그런 것을 정리했거나 언론 통제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정리를 해서 언론에 보도를 자꾸 이렇게 다듬어 나가기 전에, 물론 이때도 그렇게 했겠지만 상황을 보면, 자, 국방부 국방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단계예요. 지금 보면 온전하게 지금 표류에서 떠 있는 함수도 아니고, 자, 해경함에서 리포트가 출발해서 정상적으로 표류 중인 함수에서 리포트로 직접 승조원들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지금 구명보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살표는 중요한 거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구명보트를 향해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포트는 그 주변을 돌면서 물론 직접 함수에서 구조한 사람도 있겠지만 리포트 주변에서 리포트에서 사람을 구조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표류하는 사람을 구조했다는 그런 정황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진은 평화로운, 아주 손쉽고 평화로운 그런 구조 장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조선일보의 그 기사를 좀 더 완화시키고 많이 이렇게 다듬어서 지금 그림을 그린 거라고 보거든요. 자, 배에서 이 고무보트로 뛰어내릴 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배가 갑자기 침몰한다면 더군다나 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천안함 함수 구조 현장의 민간 어선까지 불렀다는 것은 구조 범위가 요 좁은 게 아니라 확산되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물 위에 있는 장병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이 간다 이겁니다. 자, 국방부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마지막 4차, 5차에서 구명벌에서 12명 구조, 구명벌에서 12명 구조, 이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구명벌이 바로 고무보트거든요. 동력이 없는 고무보트. 그러면 갑자기 기울어져 침몰하는 천안함 함수 위에 있던 승조원들이 구명벌로 어떻게 내려왔느냐, 혹은 뛰어들어서 구명벌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구명벌로 운 좋게 잘 뛰어내렸느냐, 이 과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과정이 침몰 순간의 동영상에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구명벌에서 12명, 12명 이렇게 구조했다는 것은 구명벌 주변에는 표류하는 군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정 1차 포대 앞에서 12명 구조, 단정 2차 포대 뒤에서 7명 구조, 이게 정상인데 어업 지도선이 물속에서 2명을 구조하고, 단정 3차가 포대 뒤에서 12명 구조, 지금 요 앞, 요 위에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아랫부분, 요 부분에 대한 구조는 수상하다 이거죠. 동영상이 없어요. 찍은 동영상은 앞서 말했듯이 10개는 될 텐데 이 동영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어선까지 불러야 되는 이유는 승조원 표류 범위가 넓었다. 저는 이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표류 범위가 넓었다. 함수 표류 범위가 아니라 승조원, 물속으로 뛰어내린 승조원의 표류 범위가 넓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바다를 수색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자꾸 완화시키고 터치를 해서 그 마지막 국방부 보고서처럼 그렇게 다듬은 것이 아니냐. 이 상황을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